14페이지 윤선도 견해어 보도록 할게요. 제목 있는 거 보니까, 그리고 이거 보면 알겠지만 연시조예요. 연시조는 제목이 있고 단독 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게다가 작가가 누구야? 윤선도예요. 고전 시가에서 너네가 딱 두 사람의 작품만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 정철 그리고 윤선도 이 두 사람만 공부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윤선도는 시조에서 가장 중요한 작가고요. 정철은 가사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작가거든요. 둘이 출제 빈도수를 본다 그러면 엇비슷하게 나와요. 정철 같은 경우는 어차피 가사니까 길다 보니까 단독 출제가 많이 되는 편이고, 윤선도 작품 같은 경우에는 얘는 연시조이기 때문에 단독 출제가 될 뿐더러 시조니까 끊을 수도 있잖아. 끊을 수도 있어가지고 다른 작품과 연결시켜서 가나다로 출제되는 경우도 많아서 실제 출제 빈도수는 윤선도가 조금 더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윤선도 작품은 너네가 처음 보는 작품이라고 할지라도 공부하다가 딱 작가가 윤선도야. 그럼 무조건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해석, 현대어플이 거의 안 한 상태로 윤선도 거는 출제가 되고요. 문학성이 뛰어나서 표현기법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우선 윤선도 배경 지식부터 잠깐 설명을 하면, 윤선도 이름은 다들 들어봤죠? 처음 들어봐요? 지원아, 윤선도 처음 들어보니? 너 어디서 들어봤니? 그냥 들어봤다는 것만, 이름만 들어보고 어디서 들어봤는지 뭐 하는 사람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채은아? 윤선도 같은 경우에는 조선에서 손꼽히는 부자 집안이에요. 조선에서 손꼽히는 부자 집안이어서 어릴 때부터 되게 그 고집도 세고 약간 그런 성격이었거든. 고집이 어느 정도로 셌냐면 얘가 성균관 유생이었거든요. 성균관 유생으로 있으면 아직 벼슬을 하지 않은 거잖아. 공부를 하는 때인데 그때 이미 상소문을 올려서 유생 시절부터 유배를 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처음이에요. 학생 신분으로 올려가지고 유배 가고. 그래서 윤선도는 되게 장수했어요. 80세 넘어서까지 살았거든. 그 당시에는 60세만 넘어도 그 환갑이라 그러면서 다 살았다고 해서 잔치를 할 때인데 80세가 넘어서까지 살았으니까 굉장히 장수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80세를 넘게 살았지만 유배 생활이 20년. 평생의 유배 생활이 20년이고 그 와중에 또 벼슬 안 하겠다고 은거한 게 한 18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진 40년 정도를 어디에 짱 박혀서 살았던 사람이야. 근데 그 유배를 갔다거나 아니면 은거를 했다거나 할지라도 윤선도의 삶은 그렇게 불행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집안에 돈이 진짜 많았다 그러잖아. 유배 가거나 아니면 은거를 할 때도 되게 호화스럽게 집 새로 짓고 정원 같은 거 가꾸고 맛있는 거 막 공수해서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생활을 했거든. 그래서 평생은 한 번도 고생이라고는 실제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 제일 처음에 유배를 간 게 이 작품이에요. 이게 최초의 유배야. 광해군 때였는가 그때가? 이이첨의 횡포를, 성균관 유생 때예요. 이거 성균관 유생 시절에 이이첨의 횡포를 고발하는 상소문을 올리고 유배를 처음으로 가서 이 작품을 최초로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 끊임없이 이제 작품을 창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다가 이렇게 유배를 계속 가다 보니까 이제 벼슬을 하기가 싫어지는 거야. 싫어져서 왕이 이러저러한 직책을 많이 내려도 계속 사양하면서 은거를 했어요. 은거를 하다가 나중에 소현세자랑 복림대군 있죠.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의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스승이 되기도 해서 그때는 좀 정계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던 시기예요. 원래 그 세자나 대군의 스승이 되면 다른 벼슬 못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다른 벼슬을 못 하는데 이거는 겸임을 했어. 다른 벼슬 직책까지 겸임을 하면서 되게 승승장구하다가 다시 이제 시골로 내려가서 은거를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면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되고 세자 전부 다 어떻게 돼?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병자호란에서 패배하게 되는 거죠. 패배하게 되면서 세자들이 끌려가게 되는데, 이 사람이 그때 은거 중이었었거든. 은거 중이었다가 병자호란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는 의병들을 막 모아요. 의병들을 모아가지고 강화도 쪽으로 이제 갑니다. 왕을 도와주기 위해서 강화도 쪽으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 왕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왕이 그렇게 항복할 수가 있는지 하면서 너무 이제 실망을 하게 된 거야. 실망을 하게 돼서 다시 배를 돌리고 제주도나 가야겠다 싶어서 제주도 쪽을 가다가 잠깐 어떤 풍경이 좋은 곳을 발견을 했어. 그곳이 보길도예요. 보길도는 이름 많이 들어봤지? 관광지로 유명하니까. 해남 보길도.
처음 들어봐요? 나는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인데 아직까지 한 번도 못 가보기는 했어요. 보길도가 풍경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쪽에 제주도 가려다가 제주도 가지 말고 여기에 멈춰야지 하고 보길도에 멈춰서 거기에서 이제 집을 짓기 시작을 해요. 집 짓고 은거하고 하기 시작하는데 집을 25채나 짓고 살았어요. 그렇게 해서 호화롭게 사는데 왕이 다시 부른 거야. 네가 감히 왕한테 오려다가 왕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다시 뱃머리를 돌려버린 거잖아. 이게 너무 괘씸하다는 거야. 끝까지 왕에게 와서 왕에게 뭐 예를 다 갖추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이 너무 괘씸하다 그래서 다시 유배를 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배 생활 또 하다가 다시 보길도로 돌아오고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하게 돼요. 그렇게 보면은 인생이 굉장히 파란만장하기는 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의 20년을 유배 생활, 18년을 은거 생활이 가능하게 되고 유배와 은거 생활 속에서 수많은 작품들을 남길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보게 될 작품은 여기 견해호뿐만이 아니라 만흥, 어부사시사 등등의 작품이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작품은 어부사시사예요. 뒤에 넘겨보면 1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이 어부사시사 같은 작품은 총 40수나 되기 때문에 그 40수 어느 부분이 발제될지 몰라서 항상 낯선 작품처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시조 중에서는 영순이에요. 출제 빈도수라든가 이제 출제 가능성을 볼 때 영순위 작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게 될 견회호라는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주요 작품이에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나 즐거우나 옳다 하나 외다 하나 내 몸에 해올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 그 밖에 여남은 일이야 분별할 줄이시랴. 내일 망령된 줄 내라 하여 뭐랄송가 이 마음 어리기도 님 위한 탓이로세 아무에 아무리 일러도 님이 헤어 보소서. 추성 진호로밖에 울어 얘는 저 시내야 무음홀이라 주야에 흐르는다. 님이 향한 내 뜻을 조차 그칠 리를 모르나다. 외은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어버이 그린 뜻은 많고 많고 하고 하고 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느니 어버이 그릴 줄을 처음부터 알아마는 님금 향한 뜻도 하나리 삼겨시니 진실로 님금을 잊으면 기 불효인가 여기노라. 견회호에서 견자가 끌견자예요. 뭔가를 끌어내고 있어. 회포할 때 회거든요. 뭔가 어떤 회포라고 했을 때 플러스 감정이에요, 마이너스 감정이에요? 마이너스 감정, 약간 우울하고 이런 거 회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뭔가 쓸쓸하고 우울한 감정을 끌어내는 노래라는 제목이고요. 제목에서부터 작품 전체 분위기가 약간 우울할 것이라는 거 짐작이 가능합니다. 슬프나 즐거우나 옳다고 하나 외다 그르다 라는 뜻이죠. 자주 나오는 어휘니까 기억하시고요. 옳다고 하나 그르다고 하나 내 몸에 해올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 내 몸에 할 일만 닦고 닦을 뿐이지 그 밖에 남은 일이야. 그 밖에 남은 일이야. 분별할 줄 있으랴. 분별. 사리 분별, 분별 이렇게 쓰지. 그러니까 뭔가 시시비비를 가르고 옳고 그름 같은 거 따지는 걸 분별이라고 해요. 내가 어떤 것들을 따지지 않겠다라는 거, 관계하지 않겠다라고 해석해 주면 돼요. 쉽게. 그 밖에 남은 일들이야 관계할 줄 있겠느냐, 관여할 줄 있겠느냐, 분별할 줄 있겠느냐. 내 일이 망령된 줄 내라 하여 뭐라 할송가. 얘가 어떤 일을 했다 그랬어요? 이 작품 왜 썼어? 유배 가서 썼다 그랬죠. 왜? 어떤 일 했길래 유배 갔어? 상소문 올려서 유배 간 거죠. 여기서 말한 내 일이 상소문 올린 일이에요. 이첨의 횡포를 고발하는 상소문을 올린 일. 그 일이 망령됐다, 잘못되고 허무맹랑하고 이런 줄을 나라고 해서 몰랐겠느냐. 이 잘못됐다는 게 무슨 의미의 잘못됐다는 거냐면 얘가 이첨에 대해서 상소문을 올리려고 할 때 부모님까지 전부 다 말렸어. 하지 말아라. 해봤자 너만 손해다. 너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까지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하면서 말렸는데 내가 고집 되게 세다 그랬죠.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해서 올린 거야. 상소문 올릴 때도 본인도 알고 있었어. 이거 올려봤자 나만 유배 가겠지? 라는 거 정도는 얘도 짐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일이 망령된 줄, 내가 그 상소문 올린 일이 잘못될 줄을 나라고 해서 몰랐겠느냐. 나도 알고 있었어. 이 마음 어리기도. 어리다 무슨 뜻? 중세국어 한 사람으로서 어리다 정도는 알죠? 어리석은 것도. 이 마음 어리석은 것도 님 위한 탓이로되. 님을 위한 탓이었다. 어리석게도 내가 유배 갈 걸 뻔히 알면서도 내가 타격을 입을 걸 뻔히 알면서도 어리석게도 그 상소문을 올린 일은 전부 다 님을 위한 탓이었다.
암에 아무리 일러도 아무가 아무리 일러도 말해도 님이 헤아려 보소서. 아무는 누구일까요? 아무가 아무리 일러도 님이 생각해 보세요. 아무. 이이천 무리겠죠? 그 간신배들 무리들. 간신배들이 이이천 무리들이 아무리 나에 대해서 뭐라고 험담 같은 걸 하고 말을 해도 님이 헤아려 보소서. 내가 잘못이 있나 없나. 추성.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추성으로 유배를 가게 됐습니다. 화자는 지금 추성에 있어요. 추성 진호루 밖에 울며 예다 무슨 뜻? 여다 가다 혹은 있다 둘 중에 하나로 해석하면 된다 그랬죠. 여기 시냇물이니까 가다. 울며 가는 저 시냇물아, 울며 흐르는 저 시내야. 추성 진호루 밖에서 울며 흐르는 저 시내야. 무음홀이라 무엇하리라 밤낮으로 흐르느냐. 추성 진호루 밖에 울며 흐르는 저 시냇물아 무엇하려고 밤낮으로 흐르느냐. 님 향한 내 뜻을 쫓아 그칠 일을 모르나다. 님 향한 내 뜻을 쫓아서 너 시냇물 또한 그칠 줄을 모르는구나. 내가 지금 무오몰이라 주야에 흐르는다 이거 어떻게 해석했어? 채은아 내가 이거 지금 어떻게 해석했어? 무오몰이라 주야에 흐르는다. 해석 안 썼어요? 이거 내가 해석 어떻게 했는지 그대로 읽어보세요. 읽어봐봐. 뭐라고 썼어? 흐르느냐라고 했죠. 이거 내가 왜 의문형으로 해석했을까요? 이거 왜 내가 의문형으로 해석했을까요? 우리 중세국어를 한 아이들로서 이 정도는 해석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이거 왜 의문형으로 해석했어? 주어가 2인칭. 너는 왜 밤낮으로 흐르느냐인 거죠. 주어가 2인칭이기 때문에 는다, 니은다 형태의 이게 있잖아. 이 정도쯤 되면은 너네는 각 분야, 국어의 각 분야가 분리된 게 아니에요. 중세국어를 먼저 하는 이유는 고전시가 해석을 좀 더 너네가 수월하게 하기 위한 의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결시켜서 해석 매끄럽게 해주세요. 만약에 이거 모르잖아? 근데 너무 안타깝게 애들이 이거 모르는 상황이면은 선제 이렇게 해요.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몰라. 그러면 이거 틀렸다. 는다. 다로 끝났으니까 이건 평서형이야. 이렇게 해서 답 선택하는 아이들 있거든요. 그것 때문이더라도 해석은 완벽하게 해줘야 돼요. 무엇 하려고 밤낮으로 흐르느냐. 님 향한 내 뜻을 쫓아 그칠 줄을 모르는구나. 왜? 산이죠. 산은 길고 물은 멀고 어버이 그린 뜻은 어버이 그리워하는 뜻은 많고 하고 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가느니. 어버이 그리워할 줄은 처음부터 알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당시에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늘님이 만들어주신 거라고 생각하거든 인간은. 그래서 효라는 감정은 배우지 않아도 인간 본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유교는 어떤 설이야?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유교는 성선설. 유교는 성선설, 맹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성선설을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효라든가 이런 것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저절로 우리가 아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부모님 그리워할 줄은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알았지만 임금을 향한 뜻도 하늘이 삼겨지니 하늘이 삼기다 생기다. 하늘이 생겨 주었으니 그러니까 만들어 주었으니 임금 향한 뜻도 하늘이 만들어 주었으니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그것이야말로 불효인가 여기노라. 효와 충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효와 충을 동일시해서 뭘 부각하고 싶은 거야? 충을 부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보면 1, 2, 3년 전부 다 뭐예요? 1, 2, 3년 전부 다 임금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임금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 내가 임금을 그리워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다가 사연에서 갑자기 부모님 그리워하는 얘기가 나왔죠. 맥락이 안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연에서 다시 마무리가 됩니다. 부모 얘기가 나온 거는 효를 등장을 시키면서 효와 충을 동일시해서 충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라고 봐주면 돼요. 주제는 뭐라고 해주면 돼요, 그러면? 네, 임금을 향한 사랑 이렇게 해주시고요. 영문지정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신의 결백과 임금에 대한 충성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충과 효 이렇게 쓰든가요. 편한 대로만 써도 상관없어요. 주제문 깔끔하게 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네. 내 일이 내가 한 일이 잘못될 줄을
잘못된 줄을 나라고 하여 몰랐겠는가. 응? 하고 이때 하고도 많다는 얘기예요. 어버이 그리워하는 뜻은 많고 많다라는 말도 사용했고 하다라는 말도 사용을 했거든요. 하다가 공부하다 이런 우리가 하다일 때는 이 하다 사용하죠. 이 하가 있을 경우에는 많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많고 하면 너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읽을 때 그냥 많고 하고 이렇게 해석해 주세요. 상관없으니까. 어버이 그리워하는 뜻이 그 정도로 많다, 크다라는 의미야. 이 작품, 윤선도 작품 나오면 표현상의 특징 매우 중요합니다. 찾으세요. 뭐 있어요? 표현상의 특징? 일부러 내가 안 찾았는데. 외기러기 뭐? 외기러기 뭐? 뭐? 네가 던지면 내가 대답해야 되는 거야? 외기러기 중요한 표현상의 특징 있어요. 뭘까요? 객관적 상관물로 뭐? 감정이입이죠. 외기러기가 왜 울겠어? 외기러기가 그냥 끼룩끼룩하면서 가겠지. 울고 있는 건 누구야? 부모님 그리워해서 울고 있는 건 화자 자신입니다. 외기러기는 객관적 상관물로 감정이입이고요. 또 어떤 표현상의 특징이 있을까요? 서리법 어디 있어요? 무엇하려고 밤낮으로 흐르느냐? 이미 대답 알고 있어. 너 또한 어때? 님을 향한 마음 때문에 밤낮으로 흐르는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서 의문형 사용하고 있으니까 서리법 사용되고 있네요. 또 어떤 표현상의 특징이 있을까요? 반복법 어디 있어요? 많고 하고 멀고 길고 울고 반복법 사용되고 있네요. 또 어떤 표현법? 어떤 표현법 있어? 대구법 어디 있어요? 슬프나 즐거우나 옳다하다 뭐하나 해서 같은 문장 구조 나란히 나오죠. 딱 겹쳐집니다. 대구법 사용되고 있고요. 또 내가 문학하면서 항상 가장 중요해요 라고 하는 표현상의 특징 뭐예요? 이건 지금까지 변하지 않아. 항상 1번으로 꼽는 표현상의 특징이 있어. 뭐야? 응? 아니요? 아니야. 지환아, 나는 그걸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뭐야? 표현상의 특징 중에서 이건 정말 중요해라고 한 거. 이게 이 표현상의 특징이 있으면 무조건 출제되라고 하는 거. 감정이입이요. 감정이입 하나 더 찾으세요. 외기러기 말고 감정이입 하나 더 있어요. 시내. 울며 흐르는 저 시내. 시내가 뭐 울면서 흐르겠어. 그냥 졸졸 소리가 날 뿐이겠지. 근데 울면서 흐른다라고 하면서 화자가 울고 있는 거죠. 시내 또한 객관적 상황물로 감정이입입니다. 여기서 감정이입 시내랑 외기러기 두 개에서 확인 가능해요. 또 표현상의 특징 뭐 있을까요? 외기러기가 울어요? 그래서 감정이입 찾았잖아. 그래서 감정이입이요. 그래서 감정이입이요. 감정을 가진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니까 운다라는 건 정서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외기러기가 운다에서 모든 감정이입은 기본적으로 뭘 전제해요? 의인법 전제해요. 감정은 인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물이나 대상이 감정 가질 것처럼 한다면 그건 기본적으로 의인법. 의인법이 없으면 감정이입은 고민해 볼 필요가 없어요.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의인법이 있을 경우 그 감정이 화자와 동일하면은 감정이입이 되는 거고 화자랑 상관없이 그냥 사람처럼 표현한 거면 의인법으로 가면 돼요. 또 어떤 표현상의 특징? 그 밖에 연함은 이랴 분별할 줄 있겠느냐 여기에서도 서리법 사용되고 있고요. 내일이 망년된 줄 나라고 해서 몰랐겠느냐 알았다 서리법 사용되고 있죠. 몰랐겠느냐 여기서도. 추성, 진호루 구체적 지명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체적 지명을 통해서 사실성을 부각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거 유배간 장소인 거죠. 실제 공간이에요. 울며 흐르는 저 시내야 객관적 상관물로 감정이입이고요. 감정이입이기 때문에 의인법 당연히 같이 갖고 있고요.
무엇하려고 밤낮으로 흐르느냐, 님 향한 내 뜻을 쫓아 그칠 줄을 모르는구나 라고 했을 때 울면서 흐른다. 여기서 하나 더 찾아야 되네. 청각적 심상 확인할 수 있네요. 산은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어버이 그르듯은 많고 많고 하고 반복법 사용되고 있고요.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느니 여기서도 감정이입 기본적으로 그래서 베이스로 의인법 깔고 가고 있고요. 울고 울고 반복법 있고 외기러기가 운다 그랬으니까 청각적 심상도 사용 확인 가능합니다. 어버이 그리워할 줄은 처음부터 알았지만 임금 향한 뜻도 하늘이 만들어 주었으니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그 불효인가 여기 노라. 여기 뭐 딱히 두드러진 표현상의 특징은 없네요. 이 정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